왜 왔어요 또? 또 궁금한 게 있어? 자, 이번엔 뭔데? 어떤 사람이 회계세무직 적성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회계세무의 적성에 맞는 사람인지가 알고 싶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회계세무의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인지도 알고 싶겠네? 그래? 자, 여러분 그 MBTI 좋아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회계세무에 잘 맞을 것 같은지 한번 우리 해보자. MBTI로. 우리 뭐 있어? I하고 E 있나? 뭐가 더 맞을 것 같아? I 맞을 것 같지? N하고 S 있어요? N하고 S 뭐가 더 맞을 것 같아? S가 더 맞을 것 같아? 그 다음 또 뭐 있어? T, 너 T냐? 뭐 이거 T하고 F 이 중에 뭐가 맞을 것 같아? T가 맞을 것 같지? 왜냐면 막 숫자가 막 다르고 이러니까. J하고 P 있나? 뭐가 맞을 것 같아? J 맞을 것 같지? I, S, T, J가 회계세무 직무에 많긴 많은데 왜냐면 그렇잖아. 좀 조용히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사무를 판단하면서 정리정돈 잘하고. 나는 뭘 것 같아? 나 ENFP야. 내가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지금 15년을 세무사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적성 같은 게 어딨어? 적성 같은 게 무슨 적성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적성이 뭔데 대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적응 잘하고 업무 수행도 빨리 할 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적성이.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회계세무 직무에 더 맞는 성향이라던가 뭐 적성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그런 건 없고 특성이 있는 거야. 특성이. 내가 챗GPT에 물어봤어. 적성에 맞는 사람. 숫자와 재무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의 소유자,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은 사람, 법규와 규정을 잘 따르는 성향의 사람. 맞지? 나는 ENFP인데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자, 피해야 하는 사람 보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사람, 숫자를 다루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 세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사람. 왜냐면 꼼꼼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반복적인 업무에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 그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규정 숙지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 우리 맨날 개정되니까. 자,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마감 시한에 약한 사람. 우리 맨날 마감이 있으니까. 그치? 나도 똑같이 있어. 똑같이 다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로 규정될 수 있는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은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면은 이런 부분도 있어. 조금 힘겹지만 배우지.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 나의 다른 장점과 나의 강점들이 믹스되면서 나의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발전되는 거야. 나 뭐 하고 있어 지금? 코스에서 지금 강의하고 이러고 있잖아. ISTJ 데리고 와서 이거 강의 와서 하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적성에 연연하지 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잘 조합하고 믹스하면 어떤 일이든지 나에 맞게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때 저기 제가 적성이 아니라서 이딴 얘기는 하지 마. 그 문이 열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야. 내가 세무회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의 능력을 그래도 갖출 수 있었구나. 그거에 스스로 대견해야지. 나는 이렇게 세무 전공하고 자격증도 이렇게 따는데 난 도무지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나 이쪽 못하겠어. 갑자기 가가지고 막 밴드하고 막 있고 막 물론 그렇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들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이제 내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또 하나 있어. 챗GPT에 물어보니까 내가 여러 번 물어봤거든. 이쪽 업무에 잘 맞지 않는 사람 뭐라고 돼 있냐면 실무와 이론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실무와 이론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 나 이런 생각 들었어. 자, 왜냐면 우리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 회계라는 것도 약속이고 규칙이고 세법이라는 것도 약속이고 규칙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정해진 것들을 요렇게 바라보자 하고 정해진 규칙과 약속이란 말이야. 법이라는 거는. 근데 사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법에다가 기록해 놓을 수는 없거든. 우리가 회사에 가가지고 세무회계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적성에 ISTJ라 갖고 적성이 너무 잘 맞아. 그래가지고 앉아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회색지대가 발생해. 법에 없는 내용인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져. 실무에서는. 그리고 이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닌가 싶은 애들이 벌어져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법을 잘 해석해내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 대표적인 게 이제 비용 처리의 문제야. 내가 지금 회계 담당 직원이야. 가서 회사에 앉아있어. 그럼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각 부서마다 밥 먹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처리를 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밥 먹은 거를 우리 거래처하고 밥 먹으면서 영업을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비용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 대표이사가 주말에 어디 가서 가족들하고 먹었구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비용 영수증일 수도 있고 똑같이 밥을 먹은 거라도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 직원 중에 누구 한 명이 생일이라 가지고 회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먹은 걸 수도 있고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주말에 사용했지만 주말에 일하러 나와가지고 점심을 먹은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 모든 실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법과 이론이 달라. 개정 과목도 다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한 관점이 있어야 돼. 물론 당연히 회계도 정확하게 알고 세법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지만 실무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하려 그러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이제 그런 역량이 키워지는 건데 단편적으로 나는 영수증 가지고 오는 거를 처리하는 거는 나와 성격이 맞지 않아.
아우 이런 거 너무 1차원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적성 같은 거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세무회계 일에 대해서 나의 업무적인 관점과 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갈까? 이런 걸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토끼와 거북이 알아? 그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해가지고 누가 이겨? 거북이가 이지. 거북이가 왜 이겼어? 끝까지 성실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북이가 끝까지 성실해서 이겼다 이런 사람도 있고, 토끼가 자서 이겼다 이런 사람도 있어. 토끼가 자서 이긴 거야, 성실해서 이긴 거야? 헷갈리지? 자, 그러면 토끼는 왜 졌어? 엄청 빠른데 얘는 역량이 엄청 빠른 애잖아. 왜 졌어? 게을러서 졌어? 자만해서 졌어? 상대를 봤기 때문에 졌어. 자, 토끼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가 거북이를 보니까 너무 뒤에 있는 거야. 에휴, 여유 부린 거지.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안 봤어. 만약에 토끼가 저기까지 가는 걸 봤으면 내가 거북이였으면 그냥 아유 몰라, 야 그냥 이번 생은 망해, 이 생 망, 이랬을 것 같아. 나 진짜.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안 보고 결승전만 본 거야. 그냥 지 속도로, 나의 페이스로 그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나만의 목표를 보고 내 페이스로 가느냐, 아니면 옆에 사람 SNS 맨날 보면서 얘는 여기 갔네, 아우 얘는 합격했네, 얘는 또 이거 하고 있네, 얘는 이거 했네, 이렇게 보면은 토끼처럼 그렇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거 뭐 적성, 직업 찾고 회사 가고 이런 것도 조금 장기간의 시야로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어. 여유 있게 내 페이스대로, 내 관점대로 내 철학을 만들어간다 생각하고, 재경관리사 공부할 때도 하나하나를 좀 정성스럽게 그냥 오늘 하루 넘기자, 이번 패스하고 일단 가자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좀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면 나에게 시간이 온다. 나의 시간이 온다. 인생은 이제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선택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선택도 잘해야 되겠지만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지는 일은 대부분 그냥 랜덤하게 주어지거든.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난 전혀 모르고 갔어. 내 선배가 누구일지, 후배가 누구일지, 상사가 누구일지, 회사 상태가 어떨지 전혀 모르고 간단 말이야. 그냥 주어지는 거야. 그냥 주어지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로 결정된다. 어떤 태도로 일할 거냐. 적성이 아니고 뭐야, 태도로. 그렇게 재경관리사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합시다. 회계세무직에서 오래 근무했을 때의 장점이 있을까요? 장기간 보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 회사의 복지가 좋겠지, 우리 회사 대기업이니까 오래 다니면은 뭐 끝까지 일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변화하는 어떠한 세상에 직업들의 변화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되잖아. 특히 AI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세법하고 뭐 회계는 해마다 또 개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자기 개발도 계속 해야 되거든.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학습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장기간의 여유를 갖자는 거지, 어떠한 직무 하나에 한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도 괜찮아. 이게 봐봐, 사람이 지금은 세무회계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세무회계 일이 바탕이 돼서 창업을 할 수도 있어. 나 옛날에 이제 세무사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대학교 때 얘긴데, 대학교 다니다가 내가 취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걱정되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선배가 와가지고, 난 전공도 아니어서 심지어 나 전공 아니 비전공자였는데, 야 너 그냥 세무사 자격증 이런 거 한번 해봐. 그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공부해놓으면 사는데 도움은 돼 이러더라고. 사는데 도움은 돼.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사는데 뭘 도움이 돼. 그거 한다고 밥이나 떡이나 술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는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생활과 밀접한 학문이야 이게 회계하고 세무는. 사실은 이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세무사가 이제 돼서 다행이긴 한데, 안 됐다 하더라도 그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직무를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는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 좋겠다. 끝! 고민 해결? 저 이제 갈게요. 안녕!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그때 팀 배치를 할 때 이제 MBTI를 해서 신입 직원을 넣어줬어. 그게 나는 이제 ENFP인 거를 보고 검사하시는 그 선생님이 세무사가 어떻게 됐어요? 나보고 이러더라고. 세무사 하시기 힘들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말하고 싶고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너무 싫고 그래도 한단 말이야.